백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콜. 콜.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저희가 대륙 진출의 꿈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수록 꿈과 희망을 후후 불어넣어주시는 분입니다. 라오스 페이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과 희망까지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네, 오늘도 꿈과 희망을 향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더욱더 비장한 눈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도 재환 씨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자입니다. 제가 방송을 보니까 실제로 그 방송에서 굉장히 뒤로 갈수록 좀 눈빛이 흐려지더라고요. 뒷심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아예 흐리게 가려고. 그냥 처음부터 흐리게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관성 있네.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열심히 해야죠. 눈빛이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살뜰히 자리가 지켜주시는 우리 미영 씨가 또 마치 원+1처럼 우리 재환 씨 나올 때마다 그리고 오늘 또 마치 옷까지 또 맞춰 입는 우리 재환 씨의 보호자 오른팔이자 미영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2살 대학생 김미영입니다. 제가 옆에서 잘 보필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잘 보여줄게요. 혹시 눈이 조금 작아지면은 네. 제가 이렇게 기뜸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 보호색을 띌 거야. 알겠습니다. 정말 서로 돕는 훈훈한 차이나 코드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 받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신가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상품권? 상품권. 실용적이다.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 무엇보다도 이게 발전된 중국어가 가장 큰 선물이겠죠. 아빠도 느껴지는데. 저 미영 씨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선물 받는 게 좋아하세요? 저는 마음을 담은 선물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손편지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요즘에는 잘 안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이번에 또 손편지. 엄마 아빠한테 딱 손편지 받았어요. 이번에 30살 됐거든요. 이제 만으로. 그래서 이제 드디어 30대 들어갔구나 이러면서 뭐 되게 스스로 적은 거 보내주셨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네, 진짜 맞아요. 멋있다. 그거는. 네. 근데 사실 우리 중에 재환 씨가 선물 가장 많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다들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네. 그 선물이요. 사실 선물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현금이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현금이 아까 제일 좋은 거 상품권도 아니에요? 뭐 인류의 네. 행복이니까. 가장 실용적이죠. 차마 네. 말을 못해서. 받았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선물이 뭘까요? 아마도 좀 정답이 담겨있는 영상이 중국에서 화제인데요. 자, 네.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볼까요? 네. 빨간색 케이크네요. 역시 중국. 맞아요. 케이크도 빨강색. 저게 뭐야? 눌러주세요. 누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누르고 있어. 뭐야? 우와! 눌러주세요. 누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누르고 있어. 뭐야?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와 대박. 우와! 저런 거 어떻게 만들었지? 야. 인쇄기인가요? 누르니까 진짜 돈이만 신기하네요. 나와요. 되게 신기하다. 저 몇 번까지 누를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제 생일 11월이에요. 대박이네요, 진짜. 이거 보십시오. 이게 만국 공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돈 받는 건 누구나 다 좋아요. 네. 이 영상에 나온 돈이 굉장히 꽤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될까요, 선생님? 한 1,000엔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1000엔이면 한국 되는 것 돈으로. 같아요. 그쵸, 1,000엔 네, 정도 1,000엔은 좀 넘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10,000위안 정도. 아, 많이 한 정도. 많이 한 거? 많이 아니면 200만 되게 원 두꺼워. 가까이. 200만 원이요? 많이 네. 아니었을까요? 200만 원이요? 많이 아니었으면 200만 원. 제가 본 건 1,000위안 정도였는데 그러면 한 30만 원? 네, 이게 쏟아져 나오면서 아래 보니까 되게 두껍더라고요. 그새 또 그걸 다 이게 아까 마음의 선물 좋아하신다고. 그런 마음의 선물. 편지 좋아하신다고. 이런 마음에 저는 마음을 담은 선물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손편지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래 보니까 되게 두껍더라고요. 그새 또 그걸 다 이게 아까 마음의 선물 좋아하신다고. 그런 왜 그런지 선물. 알아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받아봐서 그래요. 지방이 좋잖아. 이미 받아본 거야. 그렇지 그러네. 않습니다. 너무 많이 받아봤고 혹시 그러면 부럽다, 진짜. 영상의 주인공 미영 씨였나요? 진짜 이거. 아까 숫자도 네, 되게 사실 정확히 제가 하시는데. 주인공이었어요. 네, 제 영상이에요. 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저 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저도 다음 네. 생일 때는 한번 시도해보고 싶네요. 네? 시간이
많이 지쳐졌죠? 네, 빨리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大家好，我是朱利安。各位晚上好，我是황宝美，欢迎收看中国密码。 지난 시간에 우리 시간을 묻고 답하는 것과 몇 시에 무엇을 하는지 하루 일과를 말하는 연습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하루를 시작을 알리는 그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 기상하다가 중국어로 뭐였죠? 기상하다. 지창. 오 맞아요. 지창. 지창. 기상하다. 지창. 그러면 제가 줄리안 씨한테 여쭤볼게요. 줄리안, 你几点起床?我8点起床。 와. 宝妹，你几点起床吧？ 지창. 마까지 붙이면 황마. 죄송합니다. 네. 你几点吃？ 다른 거 할게 그러면. 다른 거? 你几点吃早饭？ 오 맞아요. 이렇게 릴레이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가 봐요. 지딘 7 차오판이니까 몇 시에 아침밥 먹냐, 네, 이거 맞죠? 차오파는 볶음밥이고요. 아침 볶음밥으로 드시나 봐요. 아침에 든든하게 먹으니까. 자오판, 자오판이 자오판. 아침밥이죠. 네. 다행이네요. 我不吃早饭. 자오판 안 너무 지금 쉽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你几点上班?你几点上班?我9点上班， 정판이 출근, 정판이 출근. 我9点上班。 와. 9시에. 오, 예 맞아요. 9시에 먹는다는 거. 닭발을 드시는 출근을 주세요. 먹는 게 아니라. 네, 출근. 출근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좀 도와줘요 좀. 나 그러면은 제가 재환 씨 오른팔이니까 네. 재환 씨를 대신해서 범희 씨에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 물어봐요? 네. 네. 宝美，你几点吃午饭？ 네. 宝美，你几点吃午饭？ 우파는 점심 맞죠? 네. 네, 거 맞아요. 드시겠죠 설마? 네. 마지막 점심은 키스 사실 물어봐. 먹으니까 안 먹는다고 할 수 없으니까 한번 네. 말해볼게요. 我2点半吃午饭. 네. 준현 씨 2시 말할 때 1点 아니고 2点인 거 아시죠? 얼마 알고 있습니다. 리앙디에. 준현 씨 모르실까봐 제가 일부러 2시로 했답니다. 너무 2点.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량디엔 아니고 량디엔인 거 아시죠? 량디엔. 네. 그리고 이디엔 아니고 알디엔 아니고 량디엔인 거 네, 아시죠? 량디엔. 맞죠? 2시 말할 때 1点 아니고 2点인 거 아시죠? 1点 아니고 2点인 거 아시죠? 老师, 今天我们学什么? 네, 오늘 보미 씨 기분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보미 씨가 이제 시간을 끝냄으로써 숫자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금액 묻고 답하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금액 묻고 답하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근데 숫자가 엄청 커졌어요. 네. 我要느리. 누리. 야우 느리. 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숫자가 이게 나오니까 자신만만하게 생겼네요. 제가 숫자 좀 강하잖아요. 네, 뭐 저번에 맞아요. 우리가 배웠던 뭐 10만, 100, 왜 1000 이런 거 그쵸, 말하라고 그쵸.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일단은 뭐 중국을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금액 말하는 거, 뭐 사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거 제일 많잖아요. 인사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금액 말하는 거. 네, 그러니까 맞아요. 말입니다. 근데 두 분 잘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워밍업도 할 겸 저희가 단위가 큰 숫자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100, 이바이. 1000, 2000, 10000, 2만, 이바이가 얼마였죠? 100, 700. 2천. 1000, 1000, 와, 2만. 만. 맞아요. 오. 너무 좋습니다. 어디 나오진 않을 테니까 뭐. 네, 그럼 우선은 중국 돈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중국 돈을 뭐라고 부르는지 또 중국 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먼저 중국 돈은요, 런민비라고 해요. 런민비. 그게 위안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 단위가 위안인 거고 이 금액을 그 단위를 얘기하는 거는 위안이 너무 맞는데요. 네. 그거 말고 중국 화폐 자체를 뭐라고 부르는지 얘도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 네. 이름은 런민비. 런민비. 그쵸? 런 왠지 사람들의 오, 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런민, 그럼 네. 그게 인민이에요. 인민. 네, 우리는 국민이 있다면 중국에 이제 인민들이 있는데 네네. 인민들이 활용하는 돈, 그게 런민비인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금액을 좀 준비해 왔어요. 진짜? 무용 아니고 진짜 돈이에요? 네, 와. 집에 있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아. 네. 아까 그 케이크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종류별로 좀 모아봤어요. 와. 주는 거예요? 설렙니다. 아니요, 가져갈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요, 가져갈 엄청 거예요. 열심히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씩 저희가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이 네. 중국 돈은 우리처럼 종이돈이 있고 그다음에 동전이 있어요. 근데 동전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크게 뽑아주셨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50원 정도 크기로 굉장히 작은데요. 네, 너무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크게 그림으로 그려주셨어요. 네. 네, 아까 줄리안 씨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단위는 위안화가 맞는데요. 네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위안화라고 써 있어요. YUAN 이렇게 보이세요? 네, 네, 보여요. 이게 위안화예요. 아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제 200 yuan? 그렇죠. 이게 맞나요? 이바이 위안. 이게 가장 큰 단위의 금액이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요즘 환율로는 한 18,000원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8,000원. 생각보다 네. 큰 돈이죠. 100원인데 네, 이게 18,000원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단위는 이렇게 50위안이 있어요. 아 그럼 이거 50 yuan. 50위안. 오, 맞아요. 되는구나. 오늘 참여도 정말 최고입니다. 갑자기 네. 이게 뭐가 앞에서 보이니까 그 다음 단위는 아 그럼 20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20 yuan. 알슈위안. 네. 그리고 그 다음 단위는 咁 10 yuan. 실위안. 그리고 50 5yuan. 우위안. yuan. 깜짝 놀라셨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 그냥 2 이위안. yuan이라고요? 맞아요. 이위안.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단위가 조금 작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위엔 단위는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요거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J-I, 오 맞아요. 지아오라고 써있죠. 지아오. 얘는 단위가 얘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모으면 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얘는 이지아오겠죠. 네. 얘를 10개를 모으면 방금 그거. 이게 되는 거고 얘를 5개를 모으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쥐는 부르마블 종이 같아요. 네. 모르는 게. 그래도 안 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네네네. 중국에서 물건을 살 때나 뭐 금액을 얘기할 때는 yuan이라고 쓰지만 저희는 네. 콰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콰이? 네. 무슨 콰이? 네, 너무 다른데요? 200콰이, 그렇죠. 50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위엔이면은 2콰이라고 하는 거고 5위엔이면 5콰이라고 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정확한 이해예요. 맞아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 네. 위안 뉴스에서 보면 위안화라고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또 네, 이게, 맞아요. 이게 위안이 그거잖아요. YUAN. 그렇죠. 네, 맞아요. 위안인데 그 위엔으로도 읽고 이거 네. 그거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2005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절상했습니다. 인민은행 산하 외환교육센터는 오늘 이게 중국어만을 놓고 본다면 유엔이 맞아요. 유엔. 근데 저희가 이제 위안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는 공식적 표기는 외래어 표준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네, 조금 불편하지만 중국어 시간 그리고 중국에서 얘기할 때는 유엔으로 얘기를 하시고 뉴스나 신문을 볼 때는 위안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어쨌든 위엔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말씀하실 때는 위엔이 아니라 뭐라고 쓴다고요? 콰이라고 써요. 그렇죠. 말할 때는 이게 왜냐하면 위엔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비교적 편한 발음 콰이. 콰이. 이콰이. 콰이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금괴 괴자예요. 옛날에는 돈을 금괴, 은괴, 그러시구나. 동괴 네네네. 했잖아요. 그때 그 오. 괴자를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이콰이인 거고. 그럼 얘는 오콰이. 좋아요. 네. 우콰이. 그러면 얘는 실콰이. 그렇죠. 마지막으로 실콰이. 해볼까? 네. 네. 아, 실콰이. 그럼 시청자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가장 큰 단위 200 콰이. 마이콰이. 다 가죠. 야! 실콰이. 나도 줘.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줘. 네. 이 친구들은 또 지아오라고 써 있지만 말씀하실 때는 마오라고 얘기해요. 마오. 왜냐하면 얘도 지아오라고 하기가 불편하니까 조금 더 편리한 발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마오. 마오. 맞아요. 우마오. 마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 두 개 모으면 그럼 얼마예요? 그럼 이콰이. 2콰이. 맞아요. 얘를 10개 모으면 1콰이, 2콰이. 2콰이. 얘를 5개 모으면 5콰이. 아니죠. 마오. 오마오. 우마오. 조금 그렇죠. 맞아요. 우마오가 되겠죠. 실콰이, 얼실콰이, 실콰이, 우콰이, 이콰이가 있고요. 이 가장 큰 단위인 100위엔은 2바이 위엔으로 쓰고 2바이 콰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이것보다 작은 단위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지아오이라고 하지만은 네.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말할 때 때는 마오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우마오 그리고 이마오 이렇게 말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 금액이 얼마인지 묻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얘기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多少 钱 들어봤어요. 钱. 钱은 돈. 돈이고 네. 多少는 얼마. 얼마? 뜻이에요. 아. 즉 돈이 얼마예요? 라는 뜻이 되겠죠. 多少钱. 그러면 예전에 배웠던 几月几号几点할 때 지가 몇이라는 걸 묻는 거라면 네. 이렇게 한 글자니까 몇. 이번에는 얼마 두 글자니까 多少 이렇게 두 글자로 얼마라고 질문하시면 돼요. 多少 얼마. 다시 한번 얼마예요 하려면 多少钱?多少钱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바오메이, 你有多少钱? 네, 你有多少钱?我没有钱 아니에요.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자, 보세요. 전수 드릴게요. 전부 다요? 그럼 제가 네, 이렇게 주세요. 빼고 네. 드릴게요. 몇 개 빼고. 네, 자.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끝나게 주세요. 저 끝나게 원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랑 이거 이렇게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거 얼마일까요? 이거는 120위엔이니까 네, 你有多少钱?220 120. 220 자신 있게 220 하시면 돼요. 220위엔 콰이. 맞아요. 말씀하실 때는 네. 콰이라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자랑하려고 돈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네, 제가 임의로 이렇게 좀 조합을 해볼 테니까 바로바로 얼마인지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있는지 네. 大家我有多少钱?大家我有多少钱?我有多少钱? 15니까 이제 75块. 오, 재환 씨 1등. 75块, 75块. 아직 안 끝났어요. 요거는 이제 워밍업이고 거기에 세상에. 이제 요거를 좀 하나 추가해 볼까요? 75块 우마. 추가해 볼까요? 75块 우마. 와, 75块 5만. 하나만 더 해볼까요? 75块 75块 6마. 9마. 6만 원 안 돼요. 6만 원. 6만 원 안 되고요. 6만 원. 리우마. 합쳐서 75块 6마. 75块이라고 누가 했는데 75块는 75. 네, 75块너무 누가 네. 죄송합니다. 75块 6마 이렇게 하셔야겠죠. 네, 정답자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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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또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엄마나 뭐 한 100위안 필요해요. 약간 이런 말 엄마한테? 같은 거 100원만 어떻게 해요? 하는 거? 막 약간 이제 그냥 我要 200 카이 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00, 我要100块. 我要 100块. 아, 그래요? 근데 우리 100원만 하는 거랑 200块하고 사이즈가 많이 다르죠. 네. 네, 이거는 좀 금액이 크니까. 저는 이 100원이 더 좋네요. 그래요. 비비안으로. 네, 그래도 안 드려요? 네, 그런데 이 날짜, 시간, 금액 모두 숫자 베이스인데 이상하게 금액이 제일 좀 어렵지 않고 쉬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신기하다. 숫자 때문에 굉장히 쩔쩔매던 봄이신데 뭐 이게 돈으로 숫자 공포증을 좀 극복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 건지. 아, 진짜로 약간 뭔가 맞아요. 숫자 말해가지고 네네네. 겁 주셔가지고 뭐 복잡하다고 막 큰 단위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쉽네요. 네, 재밌고. 네, 우리 세 분이 잘 따라와 주신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제가 돈과 관련해서 되게 예외 사항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쏙 뺐거든요. 혹시 겁먹으실까 뒤에 봐. 볼도 있군요. 네, 아, 이제 또 그런 뭔가 어려운 거 부분들은 많네요. 다음에 네. 이제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는 돈이고 네. 또샤오는 얼마. 얼마? 아. 즉 돈이 얼마예요? 라는 뜻이 되겠죠. 또샤오钱. 多少钱?多少钱? 네, 그럼 고품격 비즈니스 중국어를 지향하는 우리 차이나 코드. 오늘의 비즈니스 중국어 한마디 알아볼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한 문장을 꼭 기억해야 할까요? 네, 우리 보미 씨와 줄리안 씨가 중국 출장길에 오른 거예요. 오. 우리 보미 씨가 길거리를 이렇게 다 지나가다가 네. 그 양로추알, 양꼬치를 보고 먹고 싶다고 이제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보미 씨가 가게 주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물을까요, 미용 씨? 네, 多少钱? 多少钱? 네, 맞아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보미 씨는 또 돈이 없는 거예요. 메이오치엔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줄리안 씨를 쿡쿡 찌르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你有多少钱? 아. 你有多少钱? 한 번 더 해볼까요? 你有多少钱? 요, 조샤첸. 맞아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그게 너는 너 얼마 있니?
갑자기 하고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네. 많이 해봤던 얼마 솜씨. 있어요? 습관 나면 안 돼요. 얼마나 있나요? 당신은 얼마를 가지고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그 두 마디 복습해 볼게요. 얼마입니까? 多少钱? 多少钱? 당신은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你有多少钱? 你有多少 你有多少钱? 钱? 가장 중요한 표현은 多少예요. 얼마. 多少. 나중에 전화번호 물을 때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숫자를 묻는 상황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때도 전화번호 네. 얼마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전화번호가 얼마야라고 중국인들이 물어요. 진짜로? 네. 아, 신기하다. 진짜요? 네, 이 부분이 우리랑 좀 다른 점이라서 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꼭꼭 기억해놔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실물 이민패를 보면서 공부하니까 좀 뭔가 현지에 와 있는 것 같고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진짜로. 네. 근데 재밌는 게 있는데요. 중국에는 워낙 이 땅이 커서 그런지 네. 남방 사람들은 동전을 더 선호하고 북방 사람들은 지폐를 더 선호하는 게 좀 그런 거 특이해요. 있어요? 네. 아니 당연히 종이돈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아까 말씀드렸던 있지만 것처럼 중국 그 지폐는 종이돈이 있고 이렇게 동전이 있어요. 동전은 제가 실물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는 아주 작은데 자 얘랑 얘는 같은 가치예요. 얘가 이 마오니까 얘도 이 마오 같은 가치고요. 얘가 우 마오니까 여기에 있는 아까 요 돈 기억하시죠? 네. 우마오. 같은 가치예요. 그죠? 네. 같은 가치고 마지막으로 이콰이니까 이렇게 두 개 같은 가치예요. 근데 북방 사람들은 이 돈을 좀 선호하고요. 네. 남쪽 사람들은 아까 보여드린 그 동전을 더 선호해요.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후 때문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남쪽은 되게 비가 자주 오고 습하잖아요. 네. 아, 그럼 근데 돈이 이런 상하나요? 이 마오처럼 이렇게 마오가 원래 그 깃털 할 때 왜 털모자거든요. 네. 모발 할 때. 아. 그래서 이 가볍고 깃털 같아서 이게 마오라고 쓰는데 이 돈이 쉽게 눅눅해지고 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후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중국인 특성을 얘기할 때 북방 사람들은 조금 체면을 중시하고 남쪽 사람들은 좀 실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체면을 중시하는 북방 사람들이 짤랑짤랑하는 이제 그런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종이돈이 조금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아까 재환 씨도 네. 종이돈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그게 약간 자기도 모르게 조금 체면을 생각하는 게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설이 또 있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출장이나 여행 가실 때 참고해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묻고 답하고 하는 것만 배웠는데 네. 여기까지 좀 재미있는 문화까지 배우게 되니까 참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아직 금액 말하는 것을 다 배운 게 아니니까 오늘도 열심히 복습을 해와서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페이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꼬치를 보고 먹고 싶다고 이제 때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보미 씨가 가게 주인에게 묻습니다. 多少钱? 多少钱? 보미 씨는 또 돈이 없는 거예요. 메이오치엔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줄리안 씨를 쿡쿡 찌르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你有多少钱? 아, 你有有多少少钱?钱? 너는 너 얼마 있니? 갑자기 대륙을 뒤흔든 중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어떤 성적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 중국은 요리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 맛있는 음식들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중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요리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들 중에는 동파육을 좋아하고요. 네, xiaolongbao 도 많이 먹어요. 네, 그리고 허거. 베이징. 네, 허거도 많이 먹어요. 허거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아시네요. 베이징 덕이라고. 네, 그것도 되게 좋아해요. 이게 어쩌면 또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중국 음식 중에서도 이제 베이징 떡이 당연히 있는데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고가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현지에서도 고가인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예. 근데 한국 요리도 같은 요리라도 어떤 집은 좀 비싸고 어떤 집은 좀 싼 게 있는 것처럼 네. 그 오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국에서 가장 그 많은 인기 있는 치킨도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한국에서 그 치킨집이 가장 인기라면 네. 중국에서는 이제 오리를 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구나. 우리는 이제 회식할 때나 그렇게 오리고기를 맞아요. 먹는 건데 이게 네. 굉장히 간식으로 즐긴다니까 굉장하네요. 대박이네. 네. 길 가다가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길 걸어가면서 막 먹고 막 그래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는 길 가면서 뭐 아이스크림, 핫도그 네. 이런 것들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그렇게 오리 요리를 쉽게 먹을 수 분식이에요 있는데요. 그러면 거의? 분식으로도 있고 요리로도 먹을 수 있는데 오리를 되게 부위가 많잖아요. 그 네네. 부위를
뭐 날개, 목, 쇄골, 머리. 머리도 좀 무섭네요. 아니, 네. 저번에 장유한 씨가 그 그쵸. 제가 한 방송에서 가져왔었는데 네, 이렇게 이거 그냥 간식처럼 먹더라고. 그렇죠, 간식처럼 부위별로 파는데 그 중에 이제 내가 만약에 목을 좋아한다, 그럼 목을 골라서 먹거나 날개를 좋아하면 날개를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네. 두 분 다 드셔보셨죠, 당연히. 네. 네, 저는 목만 먹었었는데. 어머, 세상에. 네. 와 역시 오리 먹을 줄 달라 아는 보여요. 여자. 네. 네, 목이 근데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저도 잘 못 먹어서 저는 몸만 먹었거든요. 이게 조금 좀 더 매콤한 장조림 맛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네, 좀 비슷해요. 어떤 네. 부위 제일 좋으셨어요, 베이스는? 저도 저희는 이제 목을 먹을 기회밖에 없어서 네, 목을 먹었었는데 그 길거리마다 이제 그걸 팔아요. 네. 심지어 편의점에 가면 이렇게 네. 진공 포장해가지고 술안주처럼 파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도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왜 블럭마다 치킨집이 꼭 있잖아요. 네. 중국은 그렇게 오리집들이 꼭 있어요. 네. 네. 오, 네, 이렇게 오리 요리는 중국인들에게 매우 대중적인 요리고 또 중국을 대표하는 요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의 오리 요리, 특히 베이징 덕의 역사를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될 것 같은데요. 네. 드디어 오늘 요리가 나오는 날인가요? 기대해. 취한지더 어떻게 이거 발음하나요? 이거? 全聚德,全全聚德. 네, 오늘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 베이징 덕의 원조 취엔지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지금부터 침샘 주의해 주시고요. 갑작스런 괴로워요. 배고픔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업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취엔지더.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탄생. 와. 취엔지더의 시작은 바야흐로 1864년 청나라 때 진짜? 이 당시 천번거리에 과일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가게 이름이 바로 더쥐 취엔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결국 도산하게 되었죠. 바로 그때 원래 생닭과 오리를 팔던 양취안런이라는 사람이 그 점포를 구입하였고 거기에서 오리구이와 오븐 고기구이를 팔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오리구이 가게 취엔지더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리를 화롯불 위에 걸어놓고 직접 장작을 떼 굽는 방식이었는데요. 당시 가장 번화했던 베이징 챔먼에 자리 잡은 이 식당의 오리구이는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기가 많아진 건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총리인 쩌원라이 덕분이었는데요. 그의 단골 가게가 바로 취엔지더였던 거죠. 1949년부터 취엔지더는 중국 정부와 함께 공동 경영을 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점포들을 잇따라 내면서 유력 인사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원라이 총리는 생전에 외국 기빈을 데리고 27차례나 취엔지더를 방문했으며 오리구이를 통해 많은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는데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워낙 많이 방문해 오리구이를 즐겨 오리 외교라는 용어까지 탄생되기도 했습니다. 2004년 4월에는 비공식으로 방중했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취엔지더에서 식사하고 나오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또다시 화제의 반열에 올랐고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선수촌에서 특별히 인기가 많았던 메뉴 또한 취엔지더의 오리구이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이런 크고 작은 화제를 낳으며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취엔지더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오리구이 전문점이며 베이징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만일 베이징에 갔다가 취엔지덕의 오리구이를 맛보지 못했다면 한국에 가서 김치를 먹어보지 못한 것이나 일본에서 초밥을 먹어보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뛰어넘어 중국 맛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국가 간 교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낸 취엔지더. 바삭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움의 극치인 육질로 전 세계 미식가들의 입맛을 죄다 사로잡을 때까지 취엔지더의 화로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쭉! 큰일 났네요. 아니 이거 듣기만 해도 지금 배가 엄청 고파지고 네, 맞아요.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네.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 이제 그런 베이징덕 파는 데가 많이 맞아요, 이제 있지만 많죠. 네. 이 취엔지더가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졌어요. 지금 영업하고 있죠, 지금? 맞아요. 네, 하고 있죠. 네. 네, 아마 베이징 여행 다녀오신 분들한테 10명 중에 9명한테 여쭤보면 다 주행지도 갔다 왔다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네. 네, 다양한 크기의 연회장이 무려 40여 개에 달하고요. 와, 2,0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2,000명 동시에? 그러게요. 그리고 거기 있는 베이징에 있는 거 하나뿐인가요, 혹시? 아니요. 여러 지점이 있어요. 네, 근데 가게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네. 예약을 하지 않으면은 네. 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아예 맛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거의 인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일매출이 도대체 네, 이게 베이징 시내 곳곳에 네. 체인점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를 본점에서 맛보고 싶어 해서. 그렇죠. 네. 그럼 두 분도 혹시 먹어보셨나요? 원조 맛은 어떤지 한번 설명 좀. 저는 궁금해요. 원조를 못 먹어봤어요. 왜요? 베이징 사람인데. 저 베이징 사람 아닌데요. 미안한데. 페이스북이요. 네, 저도 본점은 가보지 못했는데요. 오. 그 우리가 가는 뭐 칭다오라던가 네네. 연태라던가 어디든 사실 네. 관광객들이 좀 갈 만한 곳에는 전치더 본점은 아니지만 그 여러 체인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는 다른 지점에 있는 전치더그 몇 번 가봤어요. 어디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한국에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가가지고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과 완전히 다르진 않았어요. 네. 물론 한국에서 우리가 먹는 것들도 거기를 본 맛있었구나. 따서 하는 거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드셔봤던 베이징 덕의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젠지더에서 하는 베이징 덕은 다른 베이징 덕이랑 차이가 있는데요. 이 요리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원래 이제 요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표면에 구멍만 하나 뚫어서 그쪽으로 내장을 빼내요. 그리고 다시 물을 채워서 그리고 굽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안에 물이 있어서 이제 모양 자체도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육질도 되게 부드럽고 겉은 되게 바삭해서 더 맛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좀 바삭바삭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근데 먹으니까 좀 다르겠네요. 네. 이 베이징 공항에서는요, 추엔지더에서 나온 이 오리 요리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에서 오리 요리가 얼마나 일상적이고 대중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아까부터 궁금한 게 일단 발음도 너무 어렵고 취엔지도 너무 어렵기도 한데 뜻이 도대체 뜻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 아까 원래 말했을 때 뭐 다른 이름이 어떻잖아요. 더 취안. 저지 주엔. 네, 원래 이거였잖아요. 네. 네, 줄리안 씨 역시 이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주엔쥐더 한 글자 뜯어보면 주엔은 완주엔 완전하다의 전자 그리고 쥐는 예전에 우리 쥐회 회식합시다 할 때 그 회식을 의미하는 쥐자 그리고 더는 뭔가 덕을 쌓다 그런 얘기할 때 그 덕자예요. 네. 어쨌든 좋은 게 세 개 다 있긴 하죠. 이 이름에 대해 재미있는 유래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미용 씨가 준비했다고 해요. 네, 이 양첸런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이제 풍수 마니아였대요. 네, 그래서 풍수 마니아였어서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풍수쟁이를 불러서 한번 봤대요. 네, 풍수쟁이가 이제 보고 나서 하는 말이 풍수가 매우 좋은 곳인데 원래 있던 가게가 운이 좋지 않으니 원래 가게 이름이 너쥐젠이었었거든요. 네. 네, 아까 반대로 나왔다. 알아. 네, 그거를 뒤섞여서 젠쥐더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잘 했네요. 네, 잘 됐잖아요. 방금 생각하면 귀가 얇은 사람이긴 하네요. 그냥 사람 말인데.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말입니다. 네. 이 베이징 덕이라는 음식이 이제 역사적인 음식이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네. 처음 팔았던 게 오리구이를 처음 팔았던 게 이제 취엔지도예요. 네. 그럼 오리구이가 처음 먹게 된 거는 과연 그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원래는 황실에서 먹던 요리라고 해요. 네. 그 오리의 내장을 꺼내고 뜨거운 물을 채워서 익히는 동안 이 겉표면이 바삭해질 때까지 대추나무 장작으로 굽는 요리였다고 하는데요. 이 송나라 때 등장한 이 요리는 청나라 말기에 이 서태후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이 베이징 가오야, 즉 북경 오리고기라는 이름을 하사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알면 알수록 뭐가 좀 대단한 요리라고 생각 들게 되는데요. 황실에서만 갇혀있던 그 요리가 이제 모든 것 보게 될 수 있었는데 네. 저희가 그러면 이제 대중들로 사랑받게 되는 그런 계기들 저희가 한번 키워드를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 일단은 키워드 하나
발찌를 찬 베이징 덕인데요. 네, 발진찬. 네, 저도 이 말 뜻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오리가 발찌를 왜 차는 거죠? 왜 차요? 네, 그러게요. 아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 추엔지더의 오리구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전부 발찌가 매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대요. 손님들에게 좀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던데요. 네, 우리 좀 비싼 레스토랑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요리를 하기 전에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게 신선하다. 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리 발찌에다가 고유 번호를 매겨 놓는 거예요. 그거를 손님에게 직접 짠 하고 보여드리는 거죠. 그대로 구워서 손님상에 대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좀 정직하게 요리한다. 그렇죠. 네. 약간 우리가 이렇게 한다. 약간 보여주려고 하는 보여드리는 거군요. 거. 네, 그리고 손님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자신은 먹은 요리가 전주더의 몇 번째 요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당신이 드시고 있는 오리구이는 몇억 번째 전주더의 오리이고, 그리고 허핑원점의 몇 마리째 오리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오리 번호표 같은 거.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몇 번째까지 팔렸어요? 이거를 저희가 가게에 전화 연결을 해서 바로 알 수는 없지만 네, 연평균 판매량이 3억이었고요. 이 대박. 역사가 150이니까 대략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잠시만 지금 조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제 뭘 해도 중국에서 억이라는 게 넘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도 가서 왠지 숫자 하나쯤 모르고 싶네요. 네. 그러게요. 네. 당장 비행기표를 끊으실 기세네요, 진짜. 우동 먹으러 일본 간다는데 이분이야말로 베이징 덕 먹으러 북경 가는 그런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같이 가요. 좋습니다. 네, 이왕 가실 거 잘 알고 가면 좋잖아요. 아는 척도 할 수 있고요.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추엔지더의 최고 주방장이 창업 이후 7대째인데요. 이 주방장이 바뀌는 동안에도 조리법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요리 방식이 국가급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오랜 시간 지나도 맛이 똑같다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 그래도 베이징 먹기 위해서 제가 이제 베이징까지 가는 거 좋긴 하지만 그리고 좀 이제 내가 가는 여행 예산 같은 것 좀 이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할까? 중하면 뭐든 넘어가니까 네. 무섭기도 하고요. 맞아요. 가격 대충 도대체 얼마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베이징 덕도 사실 조금 고가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역사가 깊은 음식점인데 당연히 엄청 비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150년 넘었으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싸지는 않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 마리에 네. 285위안 정도. 한국 돈으로. 5만 원. 생각보다 네, 비싸진 괜찮네요. 않네요. 네, 그리고 반마리만 시키시면 보통은 다 반마리만 시키시는데 반마리 시키시면 119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만 원이 좀 넘는 거죠. 네, 한국보단 싸다. 그래요. 좀 239 곱하기 1년에 3억을 판다는 거 자체를 벌써 그 생각을. 네, 머리 아프네요. 네. 우리 근데 페이스는 대단한 게 이제 하다 음식 가격까지 알려주시는 분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조회하면 다 나와요. 메뉴판 네. 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 가격인데요. 네. 원래는 168위안이었었다고 합니다. 이 가격이 그냥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또 가격의 의미가 있어요. 예? 네, 중국어로는 이게 168元인데요. 그냥 읽으면 168인데 따로따로 읽으면 168元인데 이게 중국어로 돈 많고 뭐든지 순조롭게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발음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숫자와 싫어하는 숫자가 있다고 배웠는데 이 168은 좋은 뜻을 다 모아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이제 더 쉐이지더. 젠지. 너무 어려워 발음하는 쉐이지더. 제지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잘 나가는 브랜드가 있으면 네. 브랜드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럼 분명히 라이벌이 나왔을 텐데 그럼 베이징에서 솔직히 체인지더만 있을 거 아니고 다른 브랜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브랜드 같은 거 있나요? 당연히 있는데요. 네,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벌 기업이 있어요. 상하이 덕인가요? 네, 베이징 덕이 양대 산맥을 얘기하는데요. 네. 베이징 덕이 있다면 또 비엔니팡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장중도 족발집 가면은 그 원조 족발집 족발집. 옆에 네. 가장 오래된 집 완전 할머니 집. 족발집 옆에. 네. 네. 할머니 어머니 집. 백년 진짜 된 집.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 변이팡의 인기도 되게 대단한데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주더와 마찬가지로 항상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이제 가면은 꼭 먹어봐야 할 요리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 있어요. 이게 전주더랑은 요리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근데 네, 변이팡의
가능의 요리 방법은 서양식 요리에서 조금 따온 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약재와 좋은 재료들로 같이 담궈서 절였다가 그리고 굽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 두 업체는 경쟁사이기도 하지만 이 베이징덕이라는 전통적인 음식을 같이 계승해 나가는 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베이징덕의 맛이 좀 살짝 변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 둘. 오리 간으로 만든 잼을 빱니다. 약간 솔직히 이렇게 듣기만 해도는 약간 좀 가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프랑스 요리 중에서 약간 그 오리간을 만든 요리 있잖아요. 그 푸아에 네.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푸아 그라. 맞아, 푸아 그거. 일단은 프랑스에서는 거기 가니 굉장히 고급 요리다 엄청. 이렇게 네, 들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입맛도 변하게 됐는데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 오리 간인데요. 프랑스인들이 거의 간 잼을 되게 즐겨 먹는데 착안을 해가지고 네, 제품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브랜디나 버터를 넣어 볶은 메뉴처럼 중국식 조미료 외에도 서양식 조미료를 넣은 메뉴들이 메뉴판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 20년 전만 해도 중국인들이 기름이 적으면 음식을 먹은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요. 지금은 기름이 많은 음식을 좀 피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옛날 조리법에서 영양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제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말입니다. 사실은 고기는 기름 맛인데 기름을 제거한다는 게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또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많이 챙기잖아요. 네. 이렇게 안 하면 이제 기업이 도태되기 십상이라 이렇게 하는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요새 좀 그것뿐만 아니라 좀 오리 과자라거나 네. 좀 월병처럼 좀 다양한 요리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네. 판매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네. 베이징 가시면 그것도 좀 사다 주세요. 네, 최근에는 배달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진짜? 네, 전통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부러 가기가 좀 힘들면 대체 음식을 찾기 마련이죠. 맞아요. 네, 말씀하신 그 배달 서비스 그 음식 앱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름. 배달의 민족? 아, 예? 야끄라고 하는데요. 야끄. 야가 오리예요. 네, 그리고 끄는 우리 따끄. 할 때 그 우리 형님? 형, 그쵸. 우리 형님, 우리 오빠. 그래서 우리 형님. 부르면 오는 형님처럼 부르면 오는 오빠처럼 친근한 느낌을 담았다고 해요. 네. 네, 아무래도 계속 전통 하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변하지 않은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통하는 걸 텐데요. 앞으로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냥 오늘 진짜 취엔지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이렇게 베이징에서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저희 전 세계에서 위상 돋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다음 주에도 계속 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까보다 좀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요? 네, 냄새가 펄펄 나는데요 지금. 정말 나긴 하네요. 네. 흉내가. 네, 중국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브랜드사들이 중국 진출을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어를 사용하시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중국인들이 사랑할 만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엔쭈어 벙요 호우쭈어 셴유 홍요 들었어요. 홍요. 친구가 했다. 사업을 하려면 먼저 친구가 되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은 넓고 직업은 많다. 저희가 중국과 관련된 직업을 통해서 중국 기업 문화를 살짝 보는 시간입니다. 네, 정말 어디까지 다양할 수 있을까?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분들이 나오실까? 회가 거듭될수록 기대가 커지는 코너입니다. 네네. 아까보다 좀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요? 이상한 냄새요? 뭐 훈내 냄새가 펄펄 나는데요 지금. 오 훈내. 정말 이렇게 아재 감성, 아재 개그만 놀고 있어도 큰일입니다. 근데 정말 나긴 하네요. 흉내가. 네. 근데 오늘은 왼쪽에서도 나지만 오른쪽에서도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왼쪽 갑자기 지어낸 것 같은데. 왼쪽에서도 항상 났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네. 네, 엄청난 훈내의 주인공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윈턴에서 대표이사 유호환입니다. 네. 잠시만요. 아니 뭐 거기서 연기자라거나 뭐 아이돌 하신 사람 아니고 오, 그 맞아요.
대표이사라고 하셨던데. 네. 네, 이 줄리안 씨의 호들갑이 더 심해지기 전에 정체를 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Who are you? 네. Not idol? 간단히 하시는 일 좀 소개해 주세요. 현재 한국 면세점 내의 다양한 브랜드들의 유통 사업과 중국 진출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반이라고 하시니까 라오반! 네, 어. 뭔가 엄청난 것 같기도 한데 네.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국인이 지금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인 에비스를 가지고 저희가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에 단독 입점하여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와. 그다음에 중국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브랜드사들의 중국 진출을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어도 어렵고 중국에 사는 것도 어렵고 중국에서 일하는 것도 어려운데 네. 이 중국에서 중국어를 사용하시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네, 어렸을 적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고 패션 비즈니스를 항상 꿈꾸고 딱 있었어서요. 봐도 약간 뭔가 네, 그럴 것 좀 같아요. 네. 그래서 해당 경험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다음에 네. 현재 그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셨을 정도면 단순히 그냥 관심만 있고 흥미만 있어가지고는 진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 혹시 뭐 생활하셨거나 거주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네, 중국에서 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맨날 언제쯤 하셨어요? 그러면? 처음으로는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를 중국에서 이제 그렇군요. 다니게 되었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유학을 가기 전에 아버님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네. 네네. 했을 때 이제 중국의 13억 인구와 정말 많은 인구와 그다음에 많은 중국 시장을 보면서 네네. 중국으로의 유학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진짜 어릴 때부터 유학 가셨네요. 단순히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이 정도 생각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구상을 학교 다닐 때 하셨다는 거잖아요.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네. 네. 네, 중국의 어떤 부분이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나요? 네, 제가 생활했던 베이징이나 상하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발전을 많이 해서 크고 화려한 한국보다 더 화려한 도시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부분만 하더라도 아직 발전이 안 된 도시들을 보면서 향후에는 중국 시장이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이제 중국 진출한 많은 브랜드들이 생겨났지만 해당 10년 전 당시에는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사랑할 만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지금 보니까. 하신 이 생각들을 그러니까 학생 때 하신 거잖아요. 하시네요. 저는 제가- 한국 왔을 때 그냥 나 2년 동안 놀러 가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주로 PC방에 있을 때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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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패션 시장을 내다보는 이것들이 그때 생각하신 것이라면 졸업하자마자 이제 곧바로 사업부터 탁 시작하셨던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한테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해당 직무 경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졸업한 학교가 이제 와이자오 슈에위엔이라는 외교학원이라는 학교입니다. 근데 학교의 특성상 취업에 관련된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한국 학생이나 북경 총학생의 경험을 통해서 각 공관들이랑의 업무를 해당 당시에 배울 수가 있었고 대학교 4학년 시절에는 이제 시드 153이라는 패션 무역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패션 무역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와 이제 수출 같은 업무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잘 유명하지 않지만 중국에서 어떤가요, 그 학교는 그러면? 저희 학교는 주은내가 세운 학교로서 이제 저희 학교는 특이하게 교육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외무부에 속해 있는 특성화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되게 특별하겠다. 외교관들을 양성하는 학교로 한 학기당 이제 50명 정도밖에 뽑지 않습니다. 아, 진짜로? 네. 아까 정원아이 베이징덕 할 때 나왔잖아요. 아, 총리. 아, 그 종리 네, 분이 맞아요. 그렇게 하셨구나. 네, 같은 분이세요. 네. 아, 그럼 되게 약간 좀 베이징 엘리트 먹었나요? 네, 먹었습니다. 여유의 학생이면 좀 디스카운트 되고 그러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그럼 진짜 엘리트 학교 같은 네. 데 다니셨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럼 약간 친구분 중에서 약간 좀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좀 권력이 정치 약간 네. 많으시겠네요. 혹시 관시 중에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학교의 특성상 이제 외무부 쪽에 소속되어 네네. 있는 외무부. 친구들이 많이 있고 변호사나 법무부 쪽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외교관을 좀 꿈꿔봤을 것도 같은데. 네. 희망을 하고 있어서 오. 이제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추후에는 이제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네네. 40대, 50대가 되어서 저희가 어떤 업무에 경험이 있을 때 해당 직무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서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저희가 정보를 접하게 되어서 약간 최후에 약간 네,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외교관 쪽이랑 패션 업계는 전혀 상관관계가 네. 없죠. 아 근데 또 외교도 네. 멋있게 차려입고 외교하러 가면 아, 훨씬 더 패션이 수고할 수 중요하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호아 씨가 쓸모없는 경험 없다고 아. 네. 말씀하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션하고 연관 있나요? 패션이랑 외교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관들의 이제 언어나 아니면 그들이 입는 이제 패션에 따라서 맞아요. 어떠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교에 있어서 패션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독일의 국무총리 또 메켈 이제 계속 같은 옷 입는다 해서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 단벌 신사. 네,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이제 옷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그냥 이제 맨날 업무 위해서 한다. 약간 이런 뜻이기 때문에 또 패션과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주로 한국에서는 약간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자마자 걱정되는 게 이제 취중생에 대한 걱정 벌써 이제 네, 들어가기 그렇죠. 시작하는데 왠지 약간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약간 확실한 뚜렷하게, 목표를 네. 뚜렷하게 해가지고 좀 취준생 생활 없으셨겠네요. 네. 왜 없었겠어요? 저한테도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준생 당시에 약 200개 회사에 지원을 했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서류 전형에 통과한 회사는 손가락에 뽑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글로비스 특별 채용 공고에 네네네네. 지원을 하게 되어서 네. 최종 합격이 되어서 와. 첫 직장인 현대글로비스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현대글로비스가 그 뭐가 좀 뭐라 그래야지 가능성 경쟁률. 경쟁률이 엄청 높았을 것 같은데 네. 어땠나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원했을 때는 380명 정도가 지원해서 한 명을 뽑는 케이스였는데 380대 1인데요, 그러면? 80대이에요? 운이 좋게도 최종 합격해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개 보냈다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 네. 찍히고 네, 아주 멋지시네요. 자연스러운 자랑이었죠. 네, 그쵸? 네, 그런데 계속해서 패션 사업 얘기하셨고 또 패션에 흥미가 있었는데 현대글로비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패션하고 관련된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러게요. 그러면 원래 그 호안 씨가 생각했던 그 큰 그림 안에 이 현대글로비스도 원래 있었던 건가요? 필요 없는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현대글로비스에서 상하이 지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대표부에서 이제 진행되는 전반적인 지사 운영이나 세금 등의 중국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배울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가 물류 수출 회사이기 때문에 네.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해져 있는 부품사들과 관련 계열사들과 같이 수출 무역 운송에 대한 업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일은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드디어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요, 사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 이유로 이제 네.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이유인데요? 제가 건강상의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중국에서 이제 음식이랑 위생 문제로 인해서 장염, 이질 등의 이제 병에 걸리게 되었고 일과는 상관없는 이유로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그런 이유들이 있다면 다시 중국에 가기도 좀 겁이 났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더 오히려 철저히 준비를 해서 다시 중국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홍콩의 본거지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중국 미션니스라는 그룹에서 네. MH 쇼핑몰의 리테일 파트장으로 근무를 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MH 쇼핑몰에 속해 있는 입점 부분과 관련하여서 중국 전체적인 시장성과 중국 소비자들의 패턴 등을 네.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는 이제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차후에는 이제 하이난 듀티프리와 미션니스와 같이 합작회사인 H&DF MH 인터내셔널 쇼핑몰에서 리테일 파트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듀티프리에 관한 업무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와, 그럼 멋지다. 이때도 또 이제 중국에 계셔서 근무를 하셨던 거죠? 네. 이때도. 근데 제가 저만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MD로 역임하셨다고 했는데 그 MD가 하는 일이 자세히 어떤 거예요? 영어로는 멀천다이저의 약자로서 네. 이제 MD란 이제 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과 브랜드들을 발굴을 해서 전체적인 시장 현황에 맞는 브랜드들을 가지고 네. 이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끔 입점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직접 이제 하지 않더라도 네. 이 MD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은 시청자 같은 거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러면 이제 MD란 직종 이제 중국에서 그 전망이 어떤가요?
중국이 현재 10년 사이에 부동산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중국 내에 쇼핑몰이나 면세점 등 많은 이제 유통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때 필요로 한 것이 이제 전문가적인 MD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브랜드를 발굴을 해서 입점을 진행하는 MD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유리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현재 일부 큰 그룹들이나 이제 일부 큰 브랜드사들에서 한국인에 대한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소식이네요. 해당 정보가 부족하여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정보 가져오셨네요. 네. 한국인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한국의 경우는 이제 유행의 주기가 짧고 네. 이제 많은 브랜드들을 접할 기회가 많은데 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한국에서 업무 습관을 기른 후에 중국 시장에 맞는 브랜드들을 입점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꼼꼼하고 성실한 한국인들 특유의 업무 습관이 중국에서는 많이 필요로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MD를 준비하는 취준생이 있다면 이제 그 친구들은 어떤 것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을 먼저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중국의 많은 브랜드들이나 이제 유통업체들이 진출하였는데 네. 정확한 상권 파악이나 중국인들에 대한 정보 미흡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전에 얘기했잖아요. 진짜 막 이름만 잘못 듣다거나 뭐 이런 거 잘해가지고 네. 큰 코 다쳤었는데. 네, 그래서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와 업무 지식을 늘리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중국 속담 중에 先做朋友后做生意, 先做朋友后做生意. 펑이어 들었어요. 친구 친구. 했다. 先做뭐뭐 하다. 先做朋友或做生意. 사업을 하려면 먼저 친구가 되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단순히 술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교류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업무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습관들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근데 너무 이제 와닿은 게 그 중국을 이해해야만 이제 제대로 거기서 이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들게 됐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일이 어쩌지 우리가 벌써 잠깐만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근데 혹시- 아쉬운 게 요즘 이제 중국에서의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아직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셔야겠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신 같은데요, 약간. 그래야겠죠. 나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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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일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없나요? 상하관계라에서 저희 나라처럼 이제 무조건 상사의 말만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될 행동인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또 한국보다 좀 중국에서 좀 이게 그 사업하기 좋은 점 같은 거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업무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한국보다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국 기업들은 말을 자주 바꾼다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는데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약간 이렇게 겁 없이 도전했다가 혹시 대표님 보신 사례 중에 좀 힘들었던 케이스, 잘 되지 않았던 케이스들도 혹시 있을까요? 정책 정보에 대한 미흡이라든지 이제 처음에 초기 세팅 단계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해서 결국에는 이제 오픈도 못 시키고 이제 문을 닫게 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이다코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짜이짠! 바이바이!